시사인천 김갑봉 기자입니다. 인천시민 김혁균입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영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만큼 살고 싶은 인천을 만들기 위한 저희 시민들의 열망도 뜨거운데요. 인천을 공항도시다, 항만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공항, 항공산업 그리고 항만산업 이 분야를 주로 검토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인천에서 아마 이 분야에서 가장 천착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토론도 많이 하시고 그만큼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요. 인하대학교 최정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최정철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항만공항을 강조를 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커서 높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 저희가 항만공항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결국은 항만과 공항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인천 지역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인천항이 더욱더 발전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항이 더욱더 대한민국이 성장하면서 글로벌 경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관문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항만이다, 또 공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세계적인 교류 이런 것들을 더욱더 하기 위해서 공항 항만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인천이 성장하게 된 게 공항과 항만이 성장하게 되면서 같이 큰 건데 그 공항과 항만이 성장하게 된 데에는 역대 정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지원 계획 이런 어떤 선견적인 안목도 좀 있었던 거잖아요, 교수님. 그죠? 예, 항만과 공항 부분에서 역대 정부의 노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는 중앙정부에 의한 인천 홀대론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항만 부분은 지난 한 20여 년간 한 6배의 성장이 있었고요. 그러니까는 남항, 신항, 북항, 또 광산 마리나 등 해서 한 6배의 성장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공항 부분도 1990년도에 이제 결정을 하고 2001년에 이제 3월 29일 날 개항을 했는데 지금 2016년 현재 세계 항공 여객 부분에서 세계 19위, 그 다음에 항공 화물을 해서 세계 5위라는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부침은 있었지만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고 오히려 앞으로가 더 중요한 시점이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번 19대 대통령 후보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간과되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대 대선 때 항만 어떤 정책, 항공산업 정책 이런 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19대 대통령 후보들이 굉장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지금 있습니다. 네. 그럼 우선 먼저 그러면 항만과 공항 같은 경우에 이 인프라 측면에서 저희가 이 차기 정부에 좀 요구하고 관철해야 될 과제는 뭐라고 좀 보시는지 교수님? 우선 인천항에 있어서는 2015년에 이제 인천신항이 개장이 됐는데 이 인천신항이 개장돼서 1600m의 컨테이너 수심이 깊은 항만이 확보됐고요. 이것은 수도권 물동량들을
미주나 구주에 처리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계속 성장 중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데 더욱더 항만이 또는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더 부가가치 있는 항만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항의 배후 물류단지가 확보돼야 됩니다. 근데 이 물류단지 확보에 대한 노력이 지금 미진한 걸로 나타나고요. 또 이 물류단지와 함께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중에서 남항과 안산 구간 부분이 이제 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이쪽이 착공이 돼서 빨리 준공이 돼야지 신항에 처리되는 물동량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슈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를 빨리 하자 이런 게 이슈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공항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도 5월 달에 3단계를 착공했고 2017년 금년 9월에 이게 완공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미 2016년도에 5,700만 명을 처리했고 금년 2017년에 한 6,300만 명 정도가 처리되지 않느냐 예측해 봅니다. 이게 이제 지금 4단계를 착공하지 않으면은 한 2020년에는 또 공항의 혼잡이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인천공항은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4,500만 명이고 4,400만 명. 4,300명이고 네. 그리고 지난해 이미 5,700만 명을 처리했으니까 약 1,300만 명을 이미 초과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 이제 그 3단계 공사가 끝나면 2단계 일부 여객터미널이 개장하게 되면 전체 여객 처리 능력이 6,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죠. 예. 그런데 올해 이미 이제 그 6,300만 명을 돌파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니까 예. 이미 또 곧 개장하자마자 포화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죠? 예. 예. 또 8천만 명은 아마 2020년 정도면 육박할 것 같습니다. 그때 4단계를 완공하지 못하면은 혼잡이 발생하는 건데 대개 공항을 착공해서 완공할 때까지 대개 4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017년 말 정도에는 4단계를 착공하지 않으면은 힘들다. 이것은 적어도 대통령 수준에서 결단을 내려줘야지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것은 인천국제공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전 세계의 190개 도시와 우리가 노선을 갖고 교류하고 있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하고 경제 교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혼잡도가 발생하면 공항의 기능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관문으로서의 공항에 대한 것은 굉장히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과제가 뭐냐면 한국과 중국 간의 민간인 비자 면제를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현 19대 대통령의 과제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민간인 비자 면제 협정 체결을 네. 주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걸까요, 저희가? 그걸 해야 되는 이유. 지금 중국하고 경제 교류는 물론 사드 때문에 이제 조금 우리가 주춤하고 좀 약간 서로 양국 국민 간의 감정이 안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한국의 경제 성장과 중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이 서로 간의 교류, 민간인의 교류가 극대화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지난 25년간의 대개 중국과의 교류는 중국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바레만 지역과 그다음에 상하이 장강 삼각주 또 광동성의 주강 삼각주 위주로만 있었는데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중서부 지방과의 교류를 위해서는 그쪽의 어떤 항공 노선을 더 확대해서 경제 발전을 같이 꾀하는 게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동서지간의 어떤 경제 성장에서의 불균형도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중국에도 이익이 되는 양국에 둘 다 이익이 되는 결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공항과 항만이 단순히 이 여객과 화물만 실어나르는 운수 산업이 아니라 배후단지와 주변에서 이제 뭐 물류단지, 산업단지 이런 그 전체적인 어떤 경제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인천에서 하고 있는데 아니 뭐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오늘 새롭게 깨닫게 된 거는 저는 사실 인천 시민으로서 공항과
항만을 이용한 어떤 인천 시민으로서 누리고 싶은 그런 혜택이 무엇일까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왔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 인천의 공항과 항만 이것이 발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 국가적인 그리고 동북아적인 문화나 경제 교류 이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는 부분을 새롭게 좀 저희가 이제 인천 경제의 33%가 인천항이라 그러고 인천항의 물동량이 대부분 사실 중국에서 많이 창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공항이 지금 당장 공항공사가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는 노동자만 한 10,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요. 그리고 빠꾸트까지 하면 대략 한 8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정도 지역 경제에 어마어마한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곳이 이제 국제공항과 항만이라서 19대 차기 정부 때 인천공항과 우리 인천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차기 정부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 교수님 당연히 열심히 하실 거고요. 네, 저도 시사인천 기자로서 그리고 또 우리 김혁균 PD 이제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되셨으니까 더욱더 저는 시민으로서 많이 누리겠습니다. 많이 누리기 위해서. 네. 아무튼 이게 무궁무진한데 공항과 항만도 사실은 얘기를 하려면 무궁무진한데요. 오늘은 이제 이쯤에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